자, 그 다음 54번부터 65번까지는 일단 꾸미기에 관련된 겁니다. 그림의 크기를 3배로 크게 설정한다든지, 기본 사이즈가 64인치라면 18, 12인치로 뭐 설정한다.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PLT는 플로트에 관련된 아까 어떤 거였나요? 임포트 matplot library .pyplot을 PLT라고 하기로 했죠, 그죠? 요거는 이제 요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을 PLT로 쓰는 거죠. 그래서 PLT라고 하는 클래스 안에 있는 figure라고는 함수를 써서 뭐 피규어 사이즈를 18, 12로 지금 바꾼 겁니다. 18, 12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피규어 add subplot, subplot은 이제 이렇게 이제 그림이 뭐 두 개가 있을 때 1번, 2번 요걸 플롯이라고 하면 여기도 그릴 수가 있고 여기도 뭐 바 차트를 그릴 수가 있다고 할 때 요걸 피규어 1, 피규어 2, 서브플롯 1, 2라고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add subplot 지금 한 개 할 거니까, 그죠? 프로젝션 3D 3차원으로 지금 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색상을 다르게 하기 위해서 2000명 단위로 이제 나누기를 했습니다. 길이 키에 대해서 전체 길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6000명이면 6000명 전체 길이에 대해서 이렇게 쪼가리 내 가지고, 그죠? 쪼가리 내 가지고 전체 이제 학생의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룹 사이즈를 2000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나누기 한 거죠, 그죠? 토탈 스튜던트에서 그룹 사이즈를 나누기 해가지고 더하기 1을 한 겁니다. 그러면 색상 수가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색상 배열을 생성을 합니다. 중앙 그룹에 빨간색을 배치하겠다. 칼라, 블루, 그린, 미드 칼라는 뭐 레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요건 지금 잘렸는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아마 설명을 좀 드리고, 어쨌든 그 스캐터 부분입니다. 스캐터 부분하고 인덱스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고, 이번 시간에는 앞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이죠, 그죠?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자, 코드 해석을 하나씩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좀 강의 노트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설정은 뭐 import matplot 라이브러리를 하면, 그죠? 데이터 시각화를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matplot은. 그래서 matplot 라이브러리 use egg 뭐 GUI 백엔드 없이 시각화를 처리하도록 설정을 한다. 주로 서버 환경에서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뭐 from flask, import flask, render template, send file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 이야기죠. 4번. 요거를 하나씩 지금 체크를 해 나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쭉 밑으로. 그래서 from flask 웹 프레임워크, 요즘 파이썬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마이크로 웹 프레임워크, 뭐 일종의 그 모듈입니다. 그래서 웹 앱을 만드는 데 쓴다. 플라스크, from 플라스크, import 플라스크 이렇게 돼 있죠. 플라스크는 요겁니다. 렌더 템플릿, HTML 템플릿 파일을 렌더링하는 데 씁니다. 그러니까 그 화면에 뿌리는 데 씁니다. 샌드 파일은 파일을 클라이언트로 전송하는 데 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임포트를 하고, 임포트 다시 MySQL 커넥터. MySQL 커넥터는 뭐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MySQL 데이터베이스하고 파이썬을 연결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MySQL 커넥터.
import numpy as np로 이름은 이제 줄여가지고 np로 하는 거죠. 수학적 계산, 뭐 배열 연산을 지원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모듈이죠, 그죠? numpy. 그래서 numpy는 너무 길기 때문에 np라고 보통 많이 씁니다. 그다음 또 import 외부 파일을 집어넣어야 될 게 matplotlib 라이브러리 안에 있는 파이썬 플롯 기능들인데 얘를 plt라는 이름으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2차원 플롯을 그림을 그리는 데 씁니다. 그리고 from npl toolkits mplot 3d 이거를 axis 3d로 이제 x3d 요 안에서 이제 x3d를 임포트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axis 3d는 3D 이게 스캐터 플롯 산점도는 3차원이기 때문에 3차원 플롯을 그리는데 axis 3D를 사용을 합니다. import OS는 운영체제하고 상호작용을 위한 모듈입니다. 운영체제 관련된 모듈이죠. 그래서 import 모듈 여기까지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 앱은 플라스크 네임을 앱 이름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앱 플라스크 애플리케이션의 인스턴스를 생성을 하는 겁니다. 인스턴스 오브젝트 생성하는 거죠, 그죠? 플라스크 여기에 집어넣으면 앱이라고 하는 오브젝트가 생성됩니다. 요 네임은 현재 모듈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플라스크가 앱을 실행할 때 시작점을 알려준다. 요게 이제 메인 함수에 가깝죠, 그죠? C샵에서. 그 다음 define get student data. get student data 함수를 만드는 건데, 그죠? 파이썬의 특징이 이제 이렇게 소가를 하고 점점 찍어서 이제 이렇게 인덴트 집어넣어 가지고 쭉 이렇게 쓰는 방식이죠. 학생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이제 우리가 만든 함수죠, 그죠? 그 첫 번째가 MySQL 커넥터를 써가지고, 그죠? 요 안에 있는 함수 커넥터를 써서 con이라고 하는 오브젝트 변수에다가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MySQL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기 위한 설정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내용이 뭐 호스트, 데이터베이스, 유저, 패스워드, 뭐 문자열, 콜레이션 이렇게 쭉 있습니다. C샵에 비해서 여기 한 개 더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뭐 구분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의 호스트 이름, 현재는 뭐 로컬이니까, 그죠? 로컬 호스트 이렇게 써도 되고 127 0.0.1 이렇게 써도 0000이 가장 일반적인 자기 컴퓨터에 대한 주소죠. 데이터베이스는 뭐 지금 제가 만든 스튜던트 DB를 썼습니다. 이름을 쓰는 거죠. 유저는 뭐 루트, 연결한 DB 이름, DB 사용자 이름, 그러니까 ID죠, 그죠? 패스워드는 뭐 이거는 뭐 제 패스워드인데 뭐 각자 패스워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문자 설정은 UTF-8 문자를 지원하는 문자 집합이다. 그래서 콜레이션은 뭐 데이터 정렬 규칙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있는 그대로 써주면 돼요. 요 인수 3개, 6개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MySQL 커넥터 모듈의 커넥트라고 하는 인수 6개를 써주고 그 리턴 값을 반환 값을 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요거는 이제 플라스크 앱을 초기화하고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결하기 위한 환경을 설정하고 matplotlib 라이브러리하고 numpy 요 두 개를 써서, 그죠? 요거는 그림 그리는 거고 요거는 과학 계산하는 겁니다. 행렬 계산하는 거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백엔드 환경을 배경 환경을 이제 구성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가 만든 사용자 정의 함수는 get student 데이터를 MySQL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함수로 설정하는 겁니다. 지금 그까지 했죠. 그래서 플라스크를 통해 MySQL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죄송합니다. 이상한 전화가 자꾸 와가지고 지금 070인데 어디서 온 전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 수업할 때 자꾸 울려가지고 이게 죄송하게 됐습니다. 플라스크를 통해 MySQL 데이터를 처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시각화하는 몇 번에 되겠네.
API 또는 뭐 웹 애플리케이션의 기초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로 이제 라우트 정의, 데이터 처리, 출력 로직 이런 것들을 뭐 요 뒤에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휴대폰을 좀 껐습니다. 자, 뭐 코드2는 조금 전에 설명을 뭐 한번 전반적으로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콘에다 받은 다음에 커서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합니다. 요거는 오브젝트죠, 그죠? 오브젝트를 실행을 하고 그 커서에 execute라는 함수를 실행을 해서 쿼리 랭귀지를 집어넣습니다. select 3개 기둥 student라고 하는 테이블에서 이제 받아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부 다 데이터 패치월 붙여 넣어라, 전부를 붙여 넣으라는 얘기죠, 그죠? 데이터라고 하는 변수에다 넣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연결을 끊죠, 그죠? 연결을 끊습니다. 그런 다음에 받아온 데이터를, 그죠? 요 MP는 numpy죠, 그죠? numpy의 그 행렬, 어레이, 배열, 배열로 바꿔가지고 이제 데이터 어레이를 만듭니다. 그 다음 요렇게 데이터 어레이를 가지고 요 안에서 다시 numpy의 lex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을 해가지고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뭐 거꾸로 정렬이 되는 모양인데 sorted data라고 해서 여기다가 3개를 집어넣고 여기에서 0번, 1번, 2번 열, 그러니까 열이 3개가 있으면 0번, 1번, 2번 이렇게 되겠죠. 얘가 이제 하이트고 얘가 웨이트고 얘가 에이지가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2번 이렇게 행이 뭐 엄청 많을 거 아닙니까? 쭉 내려가겠죠. 요거는 이제 행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고 이 컬러는 0은 요 번호를 얘기해요. 컬럼 번호를 얘기합니다. 컬럼 번호 0, 1, 2 요렇게 얘기하는 거죠. 0, 1, 2 요거는 그 행의 열의 번호고 행의 번호는 전부 다를 얘기합니다. 이 전부 다를 하는 거죠. 기둥 하나씩인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 값을 반환하는 게 요 get student data라고 하는 함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그죠? 그 다음 쿼리 수행하고 데이터 정리한 다음에 반환을 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이제 데이터 추출하는 거죠, 그죠? 데이터베이스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쿼리를 통해서 가져옵니다. 데이터는 학생들의 키, 몸무게, 나이를 포함하고 있고, 요거를 이제 화면에 뿌리기 전 단계로 numpy 배열로 변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를 합니다. 배열로 일단 바꾸고 numpy 모듈을 쓸 수 있도록 numpy의 친화적인 배열로 바꿉니다. numpy 어레이가 데이터 어레이를 사용을 해서 데이터 정렬을 합니다. lex sort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다중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키, 몸무게, 나이 기준으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정렬된 데이터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그죠? 리턴을 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어서 코드 해석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 연결하고 SQL 실행이죠, 그죠? 커서. 커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연결 객체에서 커서를 생성합니다. 이 커서라는 것은 SQL 명령을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용된다. 그래서 콘이라고 하는 객체의 커서라는 함수를 지금 수행을 해서 그 경고값을 커서에 집어넣으면 명령 실행하고 결과를 가져오는데 사용되는 객체를 좀 지정을 한 거죠, 그죠? 그 다음 실행해서 쿼리 명령을 실행을 합니다. 그래서 SQL 쿼리를 실행하는 거죠. 여기서 스튜던트는 뭐 테이블이죠, 그죠? 표입니다.
테이블에서 키 몸무게 나이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 다음 패치 올 하는 거는 실행된 SQL 쿼리 결과를 모두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리스트 형태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데이터 형태가 리스트라고 해서 지금 가져온 데이터는 리스트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얘를 배열 형태로 좀 바꿔주는 작업을 넘파이에서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커서 객체는 이제 종료를 합니다. 컷을 다 사용 종료하고 DB도 종료를 합니다. 연결 끊는 거죠. 다 가져왔으면. 자, 그 다음 리스트 모양으로 지금 SQL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넘파이 배열로 이제 리스트로 되어 있던 것들을 넘파이를 쓰려면 넘파이 배열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MP 요거는 넘파이죠. 넘파이의 어레이 형태로 바꿉니다. 바꾸어서 데이터 어레이에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배열 기반의 연산 정렬이 가능해진다. 연산 정렬하려고 배열 기반으로 바꾼 거죠. 리스트를. 그래서 이렇게 형변환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 뭐 여기 저 MP 그 numpy 안에 이제 렉스소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는데 렉스소트 함수는 다중 기준 여러 개 칼럼 기준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뭐 나이, 몸무게, 키 기준. 그래서 정렬 순서는 가장 낮은 우선순위부터 높은 우선순위로 정렬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나이가 지금 제일 우선순위가 높나요? 나이, 몸무게, 키 요런 순서로 좀 정렬을 하는 겁니다. 나이, 몸무게, 키. 이게 키. 그죠? 그다음 뭐 하이트에는 0번을 집어넣고 이제 첫 번째를 추출하고 웨이트는 두 번째를 넣습니다. 하이트, 웨이트, 에이지 정렬된 것을 키, 몸무게, 나이 리스트로 이제 반환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함수가 get student data라고 하는 함수가 이제 끝나는 거죠. 이 함수가 그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래서 뭐 약간 좀 긴데,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끝이 난다.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고죠. 넘파이 배열로 변환해서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다중기준 렉소트를 써서 이제 데이터 정렬하고 정렬된 데이터를 반환한다. 요게 조금 저 기술적으로 복잡한 면이 있는데 뭐 기능적으로 원래 이제 5줄이 다르다 보니까 넘파이를 써서 표현을 하려면 아무래도 넘파이의 친화적인 데이터형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원래는 이거는 MySQL에 정렬되어 있는 방식이죠. 이 방식의 데이터를 numpy 모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np array 해가지고 바꿔주는 과정이 배열로 변환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렉소트라고 하는 함수, numpy 있는 함수를 쓸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쓰는 거죠. 그 sort라는 게 정렬을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하고 통신을 해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고 까지 끝나죠. 그죠? 요거를 다시 이제 numpy를 가지고 형태 변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형을 좀 바꿔주는 과정이 좀 있었죠. 정렬을 하기 전에. 그 다음 데이터를 분석, 시각화에 활용하기에 적합한 구조로 뭐 바꿔주는 과정이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이런 게 좀 자주 있습니다. 여기 함수를 쓰려면 여기에 맞게 바꿔주고 저기 함수를 쓰려면 저기에 맞게 바꿔주는 그런 과정들이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걸 맞춰주지 않으면 사실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코드는 지금 뭐 인덱스하고 이제 스캐터가 지금 스캐터는 좀 잘려 있는데 return render template 그죠? index.html을 실행하라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 스캐터 안에 있는 함수 스캐터입니다. 이거는 산점도 그리는 거죠. get student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얘를 지금 18, 12인치로 이제 그림 크기를 키우고 3D라고 지정을 해주고 참
전체 학생 수를 확인한 다음에 2000명 단위로 지금 나눠주는 과정입니다. 얘는 색깔 좀 칠하기 위해서. 그 다음 뭐 가운데는 빨간색, 나머지는 블루 그린으로 해준다, 뭐 이런 설정이죠. 그죠? 설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경로 정의하는 거죠. 애플리케이션의 루트 페이지를 렌더링한다는 화면에 그림으로 뿌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는 뭐 스캐터라고 하는 서브 디렉토리, 하위 디렉토리 들어가 있는 거죠. 데이터를 처리하여 3D 산점도를 생성합니다. 스캐터 플롯. 생성된 그래프는 플라스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제공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요게 이제 그런 뜻입니다. 앱의 경로, 그런 이야기죠. 앱의 경로. 요 앱이 지금 어디에 있냐? HTML index.html은 요 디렉토리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디렉토리죠. 그죠? 그리고 슬래시 스캐터 한 거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이제 서브 디렉토리로 스캐터가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매트플롭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그 임포트된 모듈로 3D 스캐터 플러스를 그리는 거죠. 데이터는 이렇게 구성되고 학생 데이터는 그룹별로 나눠서 다른 색상으로 시각화를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개별적으로는 거죠. 앱 라우트는 기본 URL 네트워크 주소에 대해서 실행할 함수를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define index 루트 페이지 요청 시 실행되는 함수죠. 그죠? 렌더 템플릿은 index.html 템플릿을 렌더링하여 클라이언트에게 반환을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슬래시 이제 스캐터는 그죠? 앱 라우트 슬래시 스캐터는 앱 라우트 슬래시 스캐터는 뭐 슬래시 스캐터 서브 디렉토리 안에 URL에 있는 그 실행할 함수를 정의를 하고, define 스캐터는 뭐 산점도 함수를 생성하고 렌더링한 뿌리는, 화면에 뿌리는 함수입니다. 여기 좀 복사가 이쪽으로 됐나요? PLT 피규어 해가지고 죠, 기본 사이즈를 18, 12인치로 좀 설정을 합니다. 화면에서 크기를. 그리고 add subplot 해가지고 죠, 3D로 플롯을 생성한, 지금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서플롯을 뭐 2개, 3개 할 때, 아니면 4개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번호를 다르게 해서 그 위치를 정할 수 있는데, 지금 전체를 한 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T 피규어 그림 사이즈 저거죠. 18, 12인치. add subplot 하면 111 프로젝트 3D 이렇게 됩니다. 요 각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뭐 토탈 스튜던트를 확인하고, 하이트 하나만 가지고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죠. 세 개가 다 2000명 단위로 지금 쪼개는 거죠. 그죠. 전체 학생 수고 한 그룹당 2000명으로 할당한 다음에 전체 학생 수를 나누기를 하는 거죠. 나누기해서 더하기 1 하면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 뭐 컬러 제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 빨간색, 양옆은 청색, 녹색으로 지금 그려라, 그렇게 지금 지정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플라스크를 이용한 라우팅, 그러니까 경로를 지정을 해 주고 기본 페이지를 렌더링하고 스캐터 경로에서 3D 그래프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시각화를 합니다. MySQL에서 가져온 데이터를 산점도 형태로 시각화, 그래픽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그럼 데이터 분류하고 색상 그룹으로 나누는 색상을 다르게 하는 거죠. 그죠? 이 코드는 플라스크하고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결합하여, 요거는 이제 그리는 함수고, 요거는 웹에 표현하는 함수죠. 그려서 웹에 표현하는 거죠. 데이터를 웹 앱에서 시각화하는 예제입니다. 그죠? 데이터를 웹에 시각화하는 그런 예제다. 여기 나머지 부분이 있네요. 컬러 리스트, 그 중에서 i에 대해서 그죠, 넘버 그룹이 뭐 3개면 3개에 대해서 그죠, 넘버 그룹이 뭐
넘버 그룹보다 작으면 컬러 리스트 append 뭐 0번 뭐 그러니까 초반 그룹, 중반 그룹, 후반 그룹 뭐 색상 정해주는 거죠. 그죠? append 컬러 0, 미드 컬러 1. 요건 이제 컬러에서는 두 개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0, 1로 지금 붙였습니다. 그 다음 뭐 스타트 인덱스를 정하고 엔드 인덱스 정해가지고 그죠? 뭐 AX 스캐터 해서 스캐터그램 함수입니다. 키, 몸무게, 나이, 그 다음 컬러, 마카, 뭐 라벨 이런 거 정해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축에다가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X 라벨, Y 라벨, Z 라벨, 타이틀 해가지고 뭐 키, 몸무게, 나이, 그 다음에 이름 써줘야 되겠죠. 3D 스캐터 플롯 오브 스튜던트 이렇게 폰트 사이즈는 15, 20 이렇게 지금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색상 리스트를 생성하고 각 데이터 그룹에 대한 색상을 설정을 하고 그죠. 데이터를 그룹별로 나눕니다. 그룹 사이즈에 따라서 범위를 계산을 하고 3D 산점도 생성을 하죠. 시각화하고 그룹마다 색상과 레이블을 다르게 설정을 하죠. 그 다음 뭐 그래프 레이블 제목을 추가하는 축 제목 설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픽은 기능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캐드처럼 한번 해보면 사실 뭐 중복해서 비슷하게 할 수가 있어요. 특별하게 뭐 이게 좀 설명은 필요 없고 한번 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그런 기능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코드들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컬러 리스트 그죠? 뭐 i 요 범위 내에서 i가 뭐 그룹보다 작을 때 같을 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클 때죠. 그죠? 클 때 파란색, 빨강색, 초록색으로 지정해 준다 그런 얘기죠. 뭐 데이터 그룹별로 색상을 저장할 빈 리스트 만들고 뭐 리스트에 각 그룹을 순회를 하면서 그죠? i번 요 넘버가 3개인데 3개 1, 2, 3 이렇게 0, 1, 2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뭐 그룹이 중간 이전이면 첫 번째 색상이고 중간 그룹이면 두 번째 색상이고 그죠? 나머지 그룹은 뭐 0번, 1번, 2번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뭐 데이터를 그 그룹별로 이제 스타트 인덱스, 엔드 인덱스 0, 1, 2니까 그죠? 0, 1, 2니까 그죠? 스타트 인덱스는 현재 그룹의 인덱스고 엔드 인덱스는 이제 마지막 그룹이죠. 그죠? 0, 1, 2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리는 거죠. X 스캐터 하면 그죠? 키, 몸무게, 나이, 그다음 컬러, 마카, 라벨 뭐 이런 걸 지정을 해줍니다. 동그라미로 그리고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산점도 생성하는 함수입니다. 스캐터는. 그래서 하이트 뭐 시작 끝 그 0번, 2번이죠. 아니 이거는 지금 인덱스니까 그 1번부터 뭐 3000개면 3000개 이렇게 되겠죠. 현대 그룹, 나중 그룹, 뭐 나이, 몸무게, 나이 뭐 이렇게 되겠죠. 컬러는 3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크는 뭐 동그라미로 하라는 거고 라벨은 번호에다가 1을 더하기 위해서 그룹 몇 번 이렇게 지정을 하라는 겁니다. 2000개로 잘랐으니까 그죠? 저게 데이터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7만 개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막 집어넣다 보니까 그 7만 개를 2000개로 나눴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70을 2로 나눈 거나 같으니까 35개 정도의 그룹이 나옵니다. 그룹이 많이 나오죠. 이제 중복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뭐 산점도 그림은 좀 이쁘진 않은데 하여튼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AX, Z, X 라벨, Y 라벨, Z 라벨 요거는 글자 쓰는 거죠. 폰트 사이즈 해가지고 그죠. 뭐 라벨 붙이는 거죠. 라벨 붙이고 타이틀도 붙입니다. 그죠? 폰트 25로 해가지고 그래프 제목 붙이는 거죠. 그래서 뭐 데이터를 그룹화, 색상화, 컬러 칠하고 그죠? 색상을 지정해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 뭐
산점도 그리는 거죠. 매트플랍 라이브러리 가지고 그죠. 하고 그래프 정보 제공은 뭐 레이블하고 제목 추가해서 이제 가독성을 높인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플라스크 앱에서 데이터를 시각하고 그룹화된 3D 산점도 스캐터 플러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 처리 시각화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좀 하고 있죠. 한번 해보면 사실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래픽이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설명이 좀 지루하셨을 거로 추측이 되는데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사실 요 안에 있는 코드들을 지금 쭉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요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죠, 그죠? 스캐터라고 하는 함수. 그러고 나서 요 플라스크라고는 요 이름에다가 메인에다가 네임 요 네임이 메인이면 그만이죠, 그죠? 그래서 집어 넣으면 패스에 스태틱이 없으면 스태틱을 만들어라 그 말이죠.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앱을 실행하라. 주소, 포트 번호, 지금 디버그 모드로 실행하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앱이 이렇게 돼 있고 스캐터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내용은 인덱스도 다음 시간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건 이제 지난번에 했던 HTML이죠, 그죠? 둘 다. 지금 보면 스크립트 파일이고 외부 파일이고 스캐터 PNG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스태틱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템플릿스에 요 두 개가 들어가 있죠, 그죠? 앱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모양으로 지금 되어 있다. 지금 실행을 해보면 이미 실행이 좀 되어 있으니까 빨간색으로 화면이 이렇게 뜨죠. 127 0.0.1 8080. 그래서 보기를 누르면 데이터베이스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립니다. 지금 한 7만 개 되다 보니까 2000개씩 37번까지 나오네요. 어쨌든 간에 가운데 빨간색, 초록색, 청색 이렇게 색칠을 했습니다. 지금 가라 데이터가 되다 보니까 이쁘게 안 나오는데 키, 몸무게, 나이.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픽을 매트플랍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그리고 그 내용을 웹에 표현을 했다 하는 게 요 13강, 14강의 핵심 주제입니다. 12강, 13강, 14강은 웹 애플리케이션을 에다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12강은 HTML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나요? 지난 시간. HTML, CSS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웹에 표현을 하면 요 주소하고 포트 번호만 알면 같은 네트워크 인트라넷 안에서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분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요 그림을. 여기 이제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그림이라면 공장의 실시간 재고 현황이라든지 공장의 설비 가동률이라든지 생산 현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는 살아있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가장 중요한 스마트하게 하기 위한 그 데이터 수집하고 저장하고 표현하고 전송, 웹에 전송하는 그 네 단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플라스크로 표현하는 것을 조금 전에 이제 파이썬으로 지금 설명을 좀 드렸는데 요 부분 말고 지난번에 했던 그 HTML 웹에 뿌리는 요 표현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말고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코드 내용이 좀 지루할 거로 좀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요런 내용들이 사실 그 스마트 팩토리를 실제로 구축하는 현장에서는 쓸모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쓸모가 있을 거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게 이제 아주 기본 뼈대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표현하고 전송하는 것, 요 네 가지에 대해서 요런 루틴으로 일반적으로 한다라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외주를 줘서 이제 다른 업체에서 들어와서 이런 걸 할 때도 대략 어떤 일을 한다는 걸 감을 좀 잡으실 수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하시면 간단하게 자체 공장 내에서 스마트 팩토리를 직접 해보실 수도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